그러면 이제 이쪽 장원이 병원체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질병과 병원체가 여기에 가장 주안점, 오늘 여기 하고 방어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염성이냐 비감염성이냐 이런 것들 나오거든. 그 질병의 구분을 보면 먼저 전파가 되는, 전염이 되는 감염성 질병이 있어. 하지만 전염이 되지 않는 비감염성 질병도 있다. 구분을 먼저 해라. 실제로 감염성 질병이면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냐? 감염체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병원체거든.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병원체에 침입이 따른다. 그러니까 매개체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도 저거고. 그러니까 무엇가 가능하냐? 전염이 가능해. 다른 이에게, 그러니까 짐승에게서 인간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예로서 가장 많은 게 독감이다. 독감하고 감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즈, 그죠? 요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폐렴이 있죠. 폐렴도 역시 매개체로 전염되는 거. 그다음 결핵, 요즘에 엄청 없어졌거든 거의. 요런 것들이 감염성 질병에 해당된다. 그럼 비감염성은 그냥 생활 방식이 잘못된 거. 대표적으로 생활 방식이 무너져 생기는 게 당뇨병이죠.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유전이죠, 유전. 주변에서 내려오는 유전. 이거 뭐 생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환경의 영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중금속, 중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병원체 침입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얘들은 뭐가 없다? 병원체가 없다. 병원체 침입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 매개체가 없다. 다음에 전염되진 않겠죠. 전염이 불가능합니다. 비만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죠. 근데 웃기는 건 비만인 사람들 옆에 비만인 거 알아? 비만인 사람들 조사해봤대요. 주변에 비만인 거. 왜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으니까 너도 그쪽에 한번 끼웠으면 저 진짜 안 먹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당뇨병에 해당해요.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요. 다음에 지방간, 간경화라고 요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감염성이냐 비감염성이냐 대표적 병들로 물어보는 문제가 생기고, 자, 두 번째가 병원체의 종류입니다. 이제 전염이 되는 병을 배웠으니까 얘들이 기본적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기본적인 한 문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거기에 존재하는 애들이 이제 세균이죠, 세균.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애. 이제 세균은 가장 생명체 중에 출발선에 속하는 원핵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자체가 단세포라고도 부릅니다. 단세포 중에 원핵 생물이죠. 세포 하나가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원핵 생물. 그러면 얘들은 또 뭐가 존재하냐면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은 있는데 핵은 없어요. 조심하세요. 핵이 없는 것은 핵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핵막이 없다는 거지 핵산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물질은 존재한다는 거죠.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핵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독립적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근데요, 핵산에 핵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열법으로 증식을 하죠. 참 기분이 좋았어. 무시하는 핵산이 뭐라고요? 핵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진핵세포라고 불러요. 얘보다 좀 발달한 건데 핵막이 없어서 그 핵산이 널브러져 있는 거죠.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원핵세포, 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물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유전물질은 핵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거는 모양에 따라 나오는데 구균, 간균, 나성균 이런 것들은 글쎄요, 학교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치료법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백신은 뒤에서 방어에서 알려줄게요. 그래서 얘들은 항생제를 씁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못 잡아요. 항생제를 사용한다. 요렇게.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 맞으려 한다. 그거 항생제 아니에요. 독감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애들이 폐렴. 세균은 대표적으로. 폐렴이 여기 세균 감염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폐결핵. 같은 폐인데 결핵균이 일어나죠. 폐결. 이 둘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폐렴을 구균 그러면 쟤는 이제 보통 감균이라고 하거든요. 폐결핵, 이질, 파상풍. 파상풍이 뭔지 알아요? 네. 뭔데요? 아니까. 녹슨, 못이나 이런 거 찔리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갖고 옛날에는요, 그거 한 2, 3일 방치하면 붓고 잘라야 돼요. 너무 감염이 심해서.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치푸스 있죠? 들어는 봤죠? 콜레라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뉴턴이 피해 있다가 만유력 발견하고. 그 다음에 콜레라. 그러니까 여기 요런 애들이 구균, 간균, 나성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 페니실린이 뭐예요? 합성. 항생제예요. 항생제. 이 페니실린이 어떤 애를 원료로 만들었죠? 잘했어요. 그쵸? 네. 바로 푸른곰팡이에요. 네. 그 푸른곰팡이가 얘들의 세포벽을 죽여요. 못 만들게 방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바깥에
이렇게 세포벽이 있거든요. 얘는 이 바깥에 있는 세포벽은 식물하고 달라요. 식물은 셀룰로스잖아요. 얘는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거의 합성을 방해하는 게 풀무방이돼요. 그 성분을 뽑아낸 게 페니실린. 그래서 최초의 항생제죠, 페니실린이. 지금 한 6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 중에 제일 먼저 발견한 것들. 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존재해요. 플라스미드도 존재하고요, 염색체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핵산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둘이 만나요. 그 딱 피면 동그란 원형 볼이 이어진 형태예요. 그리고 거기엔 플라스미드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동그란 플라스미드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라이보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라이보솜이 뭐 하는 애들이죠? 단백질. 아, 그래. 단백질 합성을 해줘. 이런 애들. 그러니까 독자적 라이보솜이 존재해요. 얘들은 그 막대기형이라고 하죠. 원래 여러분 라이보솜이 그 대단위하고 소단위하고 둘이 결합됐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 진핵세포는. 근데 얘는 길다란 핫도그 모양처럼 길게 생겼어요. 라이보솜. 자, 요 빨간 게 누구하고 플라스미드. 유전자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물질이고요. 요게 염색사라고 보시면 돼요. 핵산.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들은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바로 편모 하나의 꼬리. 이것들이 세균의 일반적 모습이에요. 알겠죠? 이런 게 이게 부형이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얇게 흐트러진 간균이냐, 나선형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세균이다. 자, 세균은 기본적으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바이러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이러스는 무생물이잖아요. 그죠? 얘는 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포가 아니라 비세포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비세포 구조를 갖는다. 그러니까 핵산은 분명히 있어요. 이 생명적인 성질이거든요. 핵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들 모두 증식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단백질이 존재하죠. 얘들이 껍질이 단백질 성분이거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산은 DNA 바이러스라는 애가 있고요, RNA 바이러스라는 애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유전할 수 있고요,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건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3개월마다 RNA 바이러스 얘들이 동그란 구역인데 3개월마다 얘들이 변이를 일으켜서 얘를 못 잡아요, 인간이. 이걸 캐치를 해야 치료제를 만드는데 영원히 못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한. 제 바이러스의 성질입니다. 얘들 분열합니까? 안 합니까? 분열이라는 건요, 생물들이 갖는 특징이거든.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을 종속분열이라고 얘기해요.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속분열이냐? 숙주라고 하는 얘들이 기생하는 그 생명체예요. 그 안에 효소를 이용하거든요. 얘들의 숙주가 세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쟤들의 효소를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럼 우리를 증식한다고. 증식. 아니면 분열은 분열인데 종속분열이다. 자기들 것이 아니라 그 숙주에 있는 효소를 이용한다 해가지고. 알겠지? 얘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효소가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성질.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숙주 내에서 증식한다. 물론 이 숙주가 꼭 세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에이즈 있죠. 제 바이러스 이름이 HIV거든. 응? 근데 그 HIV는 숙주가 T세포예요. T세포. 알았습니까? 그게 숙주들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들은 무엇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얘도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백신은 어떤 방어, 인간들의 방어, 그러니까 뭔가 면역, 이런 거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저렇게 종류가, 병원체 종류가 다르더라도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 예방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백신이라고 하는 거니까, 쟤도 백신이고 얘도 백신이면 뭐 세균, 바이러스 똑같은 놈이 아니에요. 방어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치료제로는 얘를 씁니다. 항 바이러스. 얘로 치료합니다. 항 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요렇게. 그래서 얘로 감기, 독감, 그 다음에 저기 써있는 에이즈 있죠. 그 다음에 식중독 중에서도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바이러스성 써있으니까 뻔히 바이러스가 병원체인 건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홍역, 그 다음에 간염. 근데 이 간염도 종류에 따라 어떤 건 세균이고 어떤 건 바이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아마비. 그 다음에 개한테 물리면 걸리는 거 있죠. 여기서 감기가 참고로 아데노바이러스예요. 이 이름이 독감이 인플루엔자는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다릅니다. 자, 이렇게 바이러스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균류를 볼게요. 균류. 원생동물부터 한번 봐야겠구나. 4번 원생동물을 가봅시다. 자, 이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는 걸 보면 바이러스를 제어하고는 이제부터 진화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생동물은 단세포가 맞는데 진액이에요, 진액. 진액이 뭐냐? 핵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핵이 존재합니다. 진액 동물이에요. 동물은 진액은 핵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핵막이 존재를 해서 핵산을 딱 일정 부분에 가둬놓는, 그 핵산을 보호하는 그런 핵막이 존재하는 애들이 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쟤보다는 진화되네요. 얘들 같은 경우 매개체가 누구냐면 곤충이에요. 곤충. 그러니까 매개 곤충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거 모기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정도만 알아주세요.
얘는 바로 모기로 열이 나가지고 열대지방에서 금열로 죽게 되는. 그러니까 말라리아 모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라리아 모기가 말라리아 그 병원충을 전달하는 거죠. 혈액을 빠는 와중에. 그 다음에 뭐 수면병이라는 게 있어요. 걸리면 자는 거 그리고 죽는 거. 채채파리가 일반적으로 매개체죠. 잘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그 다음에 네 번째 균류. 얘랑 세균이랑 얘랑 헷갈리지 마. 균류는 다 세포야. 단세포가 아니야. 쟤들은 다세포 진액 생물이야. 얘보다 더 발달하는 거야. 다세포 진액 생물이다. 이렇게 하고. 알겠지?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곰팡이, 버섯 이런 류들이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항진균제라고 하죠. 무좀약이 그겁니다. 항진균제로 치료합니다. 이렇게 치료약이 다 다르죠. 그럼 무좀이나 뇌망령 요 정도.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무좀이나 뇌망령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뭐 만성 폐질환이 이런 것들은 그냥. 자, 근데 이건 지금까지 바이러스를 빼놓고 다 생물이었잖아요. 생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생물도 아니에요. 프라임이라는 애가 있어요. 크게로 따지면 이 중에서 간염고 제일 작아요. 프라이온이 누구보다 작냐? 바이러스보다 작아요. 크기로 따지면 세균, 바이러스, 프라이온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이 프라이온 중에서도 변형 프라이온이 문제인데 그 변형 프라이온은 비세포 구조예요. 핵산이 없어요. 세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도 있다는 핵산이 없어요. 그저 열에 강한 단백질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죠. 웬만한 것들은 조리를 하거나 강한 열을 부으면 변질이 되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열에 강한 단백질이에요. 가열을 해도 쉽게 사라질 수 없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 중추신경.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을 그 옆에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 변형 이렇게 씁니다. 아직도 인간들이 발견이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광우병이라고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변형 프라이온이 된 애를 인간이 조리해서 먹거나 그러면 강한 열에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치료돼요? 예, 치료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걸리면 죽어요. 이제 소에 의해서, 광우병이 소에 의해서 많이 전달되죠.
어떻게 별로예요? 먹으면 소고기. 그러니까 스크래피 같은 경우는 스크래피 병은 양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 광우병은 소고 인간은 야콥병이라고 그래요. 이제 크로이펠스 야콥이라는 두 명이 이제 그것이 최초로 발견된 사람의 이름을 쓰거든요. 크로이펠스하고 야콥. 인간은 그 둘이 발견이 돼서 그 병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참고로 병원체 크기를 한번 재봅시다. 당연히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적다는 거 알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게 바로 변형 프라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세균이 원핵생물이잖아. 그 다음에 누구겠냐고. 진핵생물인 원생생물이겠지. 그리고 가장 큰 애가 바로 균이야, 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겠다. 자, 핵산이 없는 애가 유일하게 누구냐? 프라이온이야. 그지? 바이러스까지도 있어. 그럼 핵이 없는 병원체는 누굴까? 핵이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아니, 바이러스 왜? 정답이야. 걔도 핵막이 없잖아. 핵산은 있으되. 프라이온, 바이러스, 그 다음에 원핵 생물까지. 그죠? 걔도 핵이 없잖아요. 그 세 개. 그 다음에 생물이 아닌 애는 누구예요, 병원체? 바이러스랑 프라이온. 그렇죠. 요런 정도로 구분해주면 좋겠다. 됐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은 다 봤다. 그래서 밑에 뭐 감염성 질환의 예방 해가지고 잘 씻고 잘 데워 먹어 이겁니다. 알겠죠? 자, 뒤에 190쪽 요 정도는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자, 요거 한번 풀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인체 방어작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방어작용은 기본적으로 그 방어라는 것 자체가 병원체의 침입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를 막거나 침입된 병원체를 뭐 하는 거다? 제거하는 거. 이게 방어예요. 그러니까 방어라는 과정에서 구분적을 한다면 이제 1차랑 2차로 방어가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첫 번째 1차 방어작용을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예를 들겠지? 생명체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 우리 몸에 없는 DNA 구조를 갖는 애들이 들어오면 닥치는 대로 막는단 말이야. 비특이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비특이적인 방어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 방어라고 부른다. 뭐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어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외부 병원체를 막는 과정을 1차 방어라고 불러. 여기서 비특이적이라는 표현은 뭐냐? 병원체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체 종류를 구별 없이 방어하는 걸 비특이적이라고 해요. 문제는 얘들도 상당히 빠르다.
신속하다. 그러니까 신속한 대처라고 그러거든요. 몸에 치익을 딱 시도하는 즉시 얘가 작동을 하고 말 그대로 감염이 됐다라고 딱 감지했을 때 바로 작동을 한다는 걸 명심하자. 이게 비특이적인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이런 예로 뭐가 있냐? 이제 가장 쉬운 게 물리적인 장벽인데, 너희들 피부같이 물이 침입을 못하게, 우리 피부에 물 닿으면 흘러내리잖아. 묻기는 해도 안으로 침투는 안 하거든. 물리적 장벽이 그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인 방어, 제일 먼저 병원체가 맞닥뜨리는 장애물거든. 표면적인 방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기계적 장벽이라고도 불러. 표현을 여러 가지 쓰거든. 화학적인 작용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장벽 자체가 저런 거다. 그래서 먼저 피부가 있고, 여기에는 누가 있다? 피부가 있어. 피부는 땀구멍을 통해서 땀을 내보내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도 하지만 외부의 병원체를 막는 과정도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각질화된 세포가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만지는 게 손이잖아. 손바닥이 각질화된 거야. 얘네 손바닥 피부는 다 다르지 좀. 근데 손바닥에 여드름 나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각질이야, 얘들이. 발바닥도 그렇고. 알겠어? 이런 것들이 외부와의 차단.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곳에 이제 좀 세균이 침입하고 그러거든. 이런 데는 되게 강하고, 우리가 뭘 잡고 있는 이러는 데는. 그리고 땀구멍 있잖아. 이 땀을 분비하잖아, 우리가. 이 땀에 뭐가 들었냐면,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어. 라이소자임은 침에도 들어있거든. 눈물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땀이 세균 생장을 좀 억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 세균이 거기서 자라지 못하게 억제.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균 성장을 좀 막게 하는. 그리고 피부 근처에 지방이 있잖아. 얘도 약하나마 산성을 띄어서 세균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점막이 있잖아. 뭐 눈 같은데, 코 같은데, 점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눈물이나 콧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점막 자체가 호흡기나 그 다음에 소화기나 배설기나 그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세포야. 그게 이제 촉촉하게 젖어 있거든. 그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점막이야. 눈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들 점막에는 항생 물질을 분비하거든. 이 속에 누가 들었다고? 말 그대로 라이소자임이 들어있어. 이런 것이 점막의 역할이다. 그래서 실제로 섬모운동 이런 것들, 가래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지에서 작동하는 거거든. 그걸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비물이라 해가지고, 왜 분비샘에서 나오는 물질이야. 그래서 분비물 같은 경우는 눈물 같은 거 있지. 눈에서 나오는 눈물. 누가 포함이 돼 있다고, 역시? 그렇지. 얘가 포함이 돼 있어.
세균생장을 억제하고. 위액이지, 위액. 위액에서 뭐 들어있냐? 그 염산 포함되어 있지, 염산.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이 염산이 무슨 역할을 하지? 세균을 죽이잖아. 그 외부에서 죽이면 우리 뭐라고 했어? 살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이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사실 라이소자임은 어떤 애냐? 세균생장을 억제한다는데 세균세포벽을 녹여. 세균세포벽을 녹여서 아예 얘가 활동을 못하도록.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1차 방어, 두 번째는 내부 방어. 그 외부에서는 피부나 점막이나 분비물이 얘를 방어한다면 내부는 그걸 뚫고 들어온 애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누구냐? 식균작용이야. 자, 식균은 대식세포들이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과정에서 내부 방어를 하느냐? 백혈구에 의해서 식균 작용을 하거든. 자, 근데 이 순서가 있어. 제일 먼저 피부를 뚫고 병원체가 침입하잖아. 근데 진짜 병원체 스스로는 뚫고 못 들어와. 얘들이 팍 나와갖고. 우리가 날카로운 못이나 가시나 이런 걸 긁힐 때 있지. 그때 침입을 하는 거야, 얘들이. 안으로. 응? 그 끝에 묻어있던 것들이. 그러면 뭐를 공격하냐면 병원체 자체가 정상세포나 그 체에 있는 비만세포를 공격해. 이 비만세포에다가 백혈구 일종이거든, 대식세포 일종. 근데 얘는 이제 백혈구들을 직접 잡아먹는 공격보다는 경보를 알리는 애야. 얘는 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애거든. 자, 얘가 공격을 받으면 비만세포가 이제 경보를 울려야 되잖아. 히스타민을 분비해. 얘들아, 이거 사실 니들한테 시험에 엄청 나온 거 아닌데 교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자, 이 히스타민의 역할이 뭐냐? 이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이 확장시킨다는 표현이 뭐냐면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리고 확장하는 날은 모세혈관 벽이 얇아지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뭐가 도움을 받느냐? 모세혈관의 혈액이 돌아다니까 얘냐? 혈액 속에 백혈구들이 세포 틈으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이 모세혈관을 확장을 하면 혈류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백혈구가 모세혈관을 빠져 나오는데 도움을 준다. 이 얘들이 빠져나오는 게 위쪽 운동으로 나왔어. 이게 무소운 운동이야, 위쪽 운동이. 아메바라고 쓱 어떤 틈 사이로 들어가서 쓱 물처럼 이게 쑥 빠져나오는 이게 위쪽 운동이야. 백혈구가 아마 제일 크잖아, 저 혈구 중에는. 제일 큰데 위쪽 운동을 통해서 모세혈관도 못 나오는 혈관벽을 뚫고 나와. 알겠어요? 틈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나온 백혈구가 뭘 하느냐? 병원체를 위쪽 운동으로 감싸.
그러니까 백혈구가 병원체를 유족 운동으로 감싸버려. 감싸가지고 식균 작용을 시작해. 자, 얘를 쓱 감싼다고. 그러니까 어떤 위족이 어떤 거냐면 백혈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병원체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이걸 싹 벌려서 얘를 나중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안으로 이렇게. 여기가 병원체가 있다면 요 병원체를 이 안으로 쓱 집어넣는 거지. 감싸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 백혈구 내에 세포니까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라이소자임은 좀 리소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갖고 나도 지금 헷갈려 죽었어. 라이소점이라는 소기관에서 다수 분해 효소로 병원체를 분해해버려. 이게 식균의 마지막 요렇게. 알겠어요? 그 라이소점은 마이토콘드리아 중심체, 뭐 엽록체, 거기 소기관 이름이야. 라이소자임하고 다른 애다. 라이소점은 세포 소기관이야. 세포 내에 쓰레기 같은 애들이 어떤 뭐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야. 세포 내에 침입한 애들을. 알겠죠? 자, 다시 여기서 너희들이 처음 보는 애가 누구냐? 비만세포지. 저 비만세포는 대식세포 중에, 그러니까 백혈구의 일종인데 경비라고 보면 되고, 실질적인 백혈구는 공격해서 죽이는 애야. 군인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리고 히스타민은 얘가 비만세포가 내보내는 화학물질인데, 이것 때문에 니네 잘못되면 봐봐라. 비만세포가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분비하잖아. 근데 말이야, 예민한 사람은 꽃가루가 날라와서 피부에 닿아도 외부 병원체라고 비만세포가 인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얘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가려움증이 동반되고 부어, 피부가. 왜? 모세혈관이 확증되니까 혈액이 많이 흐르면 피부가 붓겠지? 그거 알러지라고 하는 거야. 꽃가루 알러지. 알겠지? 그런 단점도 있어. 너무 예민하면. 알겠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 식균작용 말고. 자, 염증 반응은 말 그대로 피부가 자체가 식균 작용과 더불어서 동반되는 반응이야. 식균 작용과 동반되는 염증 작용이라 해가지고 그 자리가 이제 고름이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런 거야. 뭐 붓고 통증이 생기고 붉어지고, 그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야. 붓는다는 거 여러분 부종이라고 하는 거 알아? 부어 오름을 부종이라고 불러. 알겠어? 그리고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붉게 변하는 거, 피부가 붉게 변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염증 반응이야. 피부가 스스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방어 물질이 있긴 있어.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백혈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항균 단백질이라는 게 따로 있어. 알겠냐? 그리고 인터페론이라고 불리는 면역 단백질이 또 있고, 그들이 가서 방어를 도와주는 애들.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 여기에 방어물질이라는 게 가서 항균 작용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인터페론이라는 면역 단백질이 가서 끊임없이 도와줘. 근데 결론적으로 말이다. 백혈구수는 1세제곱밀리미터당 한 6,000개에서 8,000개거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염증이 딱 생기잖아? 그럼 그게 18,000, 24,000까지 올라가. 너희들이 오른쪽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혈액검사부터 한다고. 그런데 백혈구 숫자가 정상이 6,000에서 8,000인데, 여기 24,000이네? 맹장. 충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얘가 아무리 확장돼도 28,000, 32,000인데, 병원체 숫자는 수천만 개. 무슨 얘기냐? 얘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작정하고 애들이 들어오잖아. 병원체가 침입이 오면, 얘로는 안 돼. 근데 얘로 잡는 경우가 있긴 있어. 병원체 수가 좀 적다든지 이러면. 그런데 이제 이건 단순한 상처나 이런 것들로 병원체가 침입한 거고, 작정하고 들어온다? 질병 감염체가 들어왔다? 처음엔 모른다니까? 얘들이 눈에 띌 때까지. 그냥 띄는 순간 얘들보다 엄청 많아진 거야. 그래도 얘들은 방어를 하죠. 근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백혈구가.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2차 방언을 가면 배웁니다. 자, 2차 방어 작용을 보세요. 근데 백혈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기 정상인은 많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전쟁에서 밀리면 누구를 소집해야 돼요? 정규군 말고 예비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백혈구가 많아졌다는 건 와 우리가 이긴다가 아니라 밀린다는 얘기예요. 전자후퇴를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이 터졌어. 우리 군은 예비군 포함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국방력으로 막을 수 있으면 예비군을 왜 소집합니까? 그죠?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왜 많지를 보는 거예요. 왜 많아야 되지? 병원균이 침입했으니까. 침입하지 않으면 6,000에서 8,000인데 많아졌다는 건 그쵸.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 많아져야 되는데 그건 사실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우리 몸은 더 큰 일을 준비해야 돼요. 바로 2차 방어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살짝 키워야지. 이게 바로 태풍. 2차 방어를 특이적 방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선천적이라고 하면 무슨 척? 반대. 맞아요. 경험에 의해서 쌓아지는 면역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적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병원체 종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병원체에만 작용하는 방어 시스템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알겠죠? 그리고 후천적이라는 건 경험에 의해서 나이가 많이 들면 그만큼 많은 병원체들 노출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 대신 아까 1차 방어는 신속하게 반응했죠. 그죠? 얘는 시간이 걸려요. 반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왔어.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자 출발! 이렇게 됩니다. 그냥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바로 병원체 감염 후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병원체가 감염을 후 작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바로 2차 방어작용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먼저 우리 몸에서 여러분
여기서 다뤄지는 말에 이 말이 있어요. 항원이라는 말이 있고요. 항체라는 말이 있거든. 항원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일명 병원체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항원. 항체는 내부 방어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방어하는 애들이냐? 특정 항원에만 반응합니다. 특정 항원에 반응을 하는 애들입니다. 이게 항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병원체가 분비한 독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항체라고 하는 것은 그 Y자 모양의 이제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그 Y자 모양의 끝자락에 각자 항원에 해당되는 특정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을 합니다. 물론 하나의 항체에 두 가지 항원에 대한 공격 특정 그 부위가 생성이 된다면 둘 다 작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몸은 하나의 항원에는 하나의 항체로 보통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림프구를 잠깐 볼게요. 림프구 여러분. 자, 림프구는 두 번째 뭐냐? 혈구는 알겠는데 림프구는 뭐예요? 림프관에 있는 물질입니다. 알겠죠? 병원체가 침입하면 알겠어요? 그 병원체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림프가 관여를 하거든요.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해 관여하는 게 림프구입니다. 쟤들은 백혈구의 일종이며 먼저 골수에서 생성돼요. 골수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얘가 성숙하는 데가 다르거든요. 자, 두 종류를 대표적으로 배워요. 일단 T림프구. 자, 생성을 어디서 한다고요? 골수. 그래서 본스멜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성숙하는 데가 있어요. 이 성숙이 되는 곳이 가슴샘, 티머스라 해가지고 그 이니셜을 따서 T림프라고 합니다. 근데 B림프구도 있어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골수에서 성숙을 해요. 그래서 본스메로 B림프라고 합니다. 여기에 T림프구가 자, 두 개로 나뉘거든요. 여기 중요합니다. 보조 T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로 나뉩니다. 얘들의 역할이 되게 웃겨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T림프구라고 부르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 잘 봅니다. 병원체가 침입하죠. 그럼 T림프구는 이 두 개로 분리가 돼서 얘가 보조 T가 아까 식균 작용을 하는 백혈구와 접촉을 합니다. 그럼 백혈구는 위조군등으로 외부 병원체를 라이소좀에서 가수분해 했잖아요. 그럼 얘가 분해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각들을 보조 T가 수집을 해요. 야, 얘 이런 구조야. 정보를 가지고 쪼로로로 달려가서 얘하고 얘한테 갑니다. 그럼 얘들이 그걸 인지를 해서 얘는 독성 T는 바로 다이렉트 쓰기 급해요. 바로 출발해가지고 병든 세포나 거대 바이러스라면 바로 직접 공격을 해요. 그냥 보조 T. 근데 얘들이 B림프구는
이 자체가 공격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거든요. 이렇게 분화가 되어서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생성해요. 그런데 항체는 하나의 항원에만 작용해야 되잖아요. 보조티가 정보를 준 후 B가 얘와 두 개로 분화합니다. 얘 역할, 항원을 기억하는 역할이에요. 그래. 요 정보 D가 몽타를 갖고 있어. 네, 갖고 있는 애가 기억세포고요. 너는 빨리 만들어. 얘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체 만드는 애가 얘예요. 그래서 일단 제거했잖아요. 자, 아까 시간이 걸린다는 게 그거예요. 보조티가 얘한테 전달되고 얘한테 전달되면 얘가 분화가 돼서 이렇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잡았어요. 이게 오늘 수업의 다예요, 여러분. 잡았어요. 두 번째 얘 똑같은 놈이 2차 침입하면 제가 관여를 안 하고 기억세포가 관여를 하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기억세포가 또 다른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속도가 애초에 B림프가 둘로 분화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 속도가 상당히 활발해요. 쭉 올라옵니다. 금방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면역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단 지금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낸 건 이겁니다. 1차적으로 비특이적 반응으로 선천 쪽에 있고 후천 쪽에 있는데 그걸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탕작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얘들이 참여를 하면 이 2차 방어죠. 그 2차 방어 동안에 1차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백혈구도 죽고 개들도 죽고 싸우고 해가지고요. 왜 어차피 백혈구도 세포니까 공격당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얘들이 합류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류. 대신 특정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보내서 죽이는 게 B고 승질이 급하고 직접 가는 게 T고. 아셨어요? 그걸 우리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눠서 배울 겁니다. 알았습니까? 일단 여러분 2차 면역이 시작되려면 이것도 특이적이고 얘도 특이적이거든. 누가 있어야 된다고? 얘가 있어야 돼. 보조 T가 내기체 역할을 해줘야 돼. 정보를 B림프구와 T림프구, 독성 T림프구에 전달을 해줘야 얘들이 그다음부터 스타트가 시작돼. 알았지? 그럼 보조 T 없으면 어떻게 되냐? 쓴다는 거야. 니네 아까 AIDS 알지? HIV라는 그 바이러스 이름이거든? 얘가 석주야. 여기 들어가. 그럼 얘가 생성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그러니까 뭐요?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야, AIDS. 알았어? 그럼 AIDS 걸리면 죽겠네? 아니야. 2차 면역이 안 되더라도 뭐가 가능해? 1차는 가능하지. 그러면 병원에 치여서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하면 살아. 귀찮은 거죠.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난한 병이라고. 그럼 계속 약 먹어야 돼요? 아프면 가야죠, 병원에. 네. 바로 가야 됩니다. 감기 걸려도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럼 약 먹어도 나아져요? 네? 주사 맞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에게. 자, 이제 먼저 2차 방어작용을 볼게요. 자, 여기서 2차 방어작용은 제일 먼저 세포성 면역을 줄 수 있어요. 얘는 독성 T가 주안점인데 실제로 여러분 백혈구
육균작용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조 T가 누구한테? 독성 T한테 그 뭐에 병원체 정보를 어떻게 한다? 전달해 주는 게 보조 T예요. 그러면 독성 T는 얘들이 활성화가 돼서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가스분해시킵니다. 이거를 공격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공격한다고 하거든. 가스분해식이 상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항원을 제거하고 항원 증식을 제거하는 거. 왜? 니네 감염된 세포라는 건 숙주예요. 숙주. 여러분, 숙주. 항원의 숙주를 제거하는 거야. 집을 파괴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게 바로 세포성 면역. 그러면 체액성 면역은 뭐냐? 마찬가지야. 자, 체액성 면역은 여기서 와. 여기서. 역시 누가? 보조 T가 비림프구로 이 정보를 줘. 그러면 비림프구에서는 말이다, 분화가 일어나거든. 근데 두 군데로 분화가 일어나. 이걸 분화라고 하거든. 분화. 하나는 형질세포 쪽으로, 하나는 기억세포 쪽으로. 기억세포는 계속 보존돼. 형질세포는 가서 항체를 생성하거든. 얘가 항원을 제거합니다. 이러고 나면 얘도 사라져. 이게 뭐라 부르느냐? 요기 과정. 봐라. 여기서 이거 제거하는 요 과정, 형질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또 다른 기억세포로 분할을 하지. 요게, 요 부분이 바로 2차 면역이야. 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1차 침입을 했을 때 B가 출발점이야. 얘가 형질과 기억으로 분화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항체가 안 나타나. 그 잠복기라고 하거든. 처음에 1차 침입을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리다가 항체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여기야. 근데 두 번째 2차 침입하면 갑자기 항체가 엄청 확 커지거든. 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이 항체를 생성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게 체액성 면역이야. 니들은 다 그래프에서 얘만 배워.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너희들이 보냐면, 자, 이 세로축이 뭐냐? 혈액내 항체 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요쯤에서 항원 X가 침입을 했거든. 그래도 안 나타나. 그러다가 나타나. 그리고 죽여. 끝났어. 자, 근데 요쯤에 다시 항원 X가 또 침입해. 그럼 이때는 이렇게 돼. 항체가. 알았냐?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잠복기라고 하거든.
여기도 지금 1차 방어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알겠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그림은 무슨 성 면역을 보여주는 거야? 체액성 면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항체니까. 근데 여기에 항원 Y가 침입했어. 얘 1차지. 그럼 얘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의 항원에만 하나의 항체 작용이 시작된다. 알았습니까? 네. 자, 요거 방어가 두 개가 있거든. 백신하고 혈청이 있는데, 자, 백신은 실제로 기억세포를 만들게 도와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죽은 항원이나 약한 항원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1차 면역을 가볍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백신이고, 혈청은 그마저도 못해. 아주 약한 항원 집어넣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항체를 투입해 주는 거야. 그럼 혈청 주사를 맞으면 낫지. 그 사람은 면역력이 있을까? 없어. 질문.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해 있지. 우리나라는 지금 혈청이냐 백신이냐? 백신. 아이고 저런. 혈청. 아이고 저런. 뭐가 달라요? 혈청. 미군이 빠져나오면 끝장난다만 우리가 혈청 주사 맞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주국방 이러는 거야. 알았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치가 뭐라고? 백신이야, 백신. 알겠어요? 그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파스텔 아저씨야. 니네 혈액형 배웠냐? 배울 거 같냐? 아니요. 만약에 배우면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오늘 프린트를 줄 거야.